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비 3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횡령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에 동양대 총장을 하고 있던 시절에 영주 FM이라고 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사의 이사장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이 영주 FM이 동양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 FM 국장을 동양대 야간 경비원으로 채용했다고 요리조리 서류를 꾸며놓고 4년 동안 급여 8천여만 원을 동양대 교비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이게 횡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2017년에 한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영주 FM 국장의 진술도 요리조리 꿰맞추고 그리고 동양대 출근부도 조작을 하고 그래서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2020년 말에 동양대 장경욱 교수 그리고 동양대 전 직원이 다시 한번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끝에 이 출근부가 조작됐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이 영주 FM 국장이 동양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관계자들 진술도 확보가 된 겁니다. 이 문서는 당시 영주 FM에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인데요. 당시 영주 FM 국장이 영주 FM 방송 일 외에 다른 일로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한다. 동양대학교에서 주간에 영선 일을 하였다는 사실은 거짓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진술서도 보시면 그 당시 검찰 조사는 영주 FM 방송 직원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학교 측의 자료만을 증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과 증거로 이번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또 하나의 횡령건은 이건 금액이 좀 큽니다. 3억이 넘어가요. 2010년에 영주 시민이 고문서와 고문헌, 현판, 책 이런 것들을 수천 점을 동양대에 기증을 합니다. 고맙잖아요. 기증식도 열고 사진도 찍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죠. 근데 3년이 지나서 2013년에 이걸 고문서, 고문헌이 감정가가 한 5억이 넘고 고문서는 감정가가 3억이 조금 넘는데 이 고문서를 구입한다라면서 동양대 교비에서 3억 1천여만 원을 구입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더구나 이 기증자의 쓰던 통장도 아니고 새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을 한 거예요. 이 3억 1천여만 원이 횡령이다. 그래서 도합 3억 9,300여만 원이 업무상 횡령이다라는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번에 검찰에 송치가 됐던 겁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횡령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17년에 한 차례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5년 전에 2012년에 교직원 워크숍을 간다 하면서 공문이며 뭐며 이걸 다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식자재 업자한테 2,200여만 원을 송금을 하고 그걸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7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았으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200만 원 선고받는 바람에 동양대 총장직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유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른 겁니다. 최 전 총장이 교육자의 양심 운운했죠.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나는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다. 그 표창장은 내가 발급해준 게 아니고 내가 발급해줬다면 기억을 못할 리 없다. 일련 번호가 어떻다. 이러면서 교육자의 양심을 운운했고 이후에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오락가락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숱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진실의 증인으로 최 전 총장을 추앙을 했죠. 그의 교육자의 양심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내고 부모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한 그 등록금을 빼돌려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교육자의 양심인지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중앙일보가 의원들 간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두고 2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면서 이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는 의원 2명의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한 명이 주철현 의원, 한 명이 김회재 의원입니다. 공교롭게 2명 다 전남 여수 출신이고요. 주 의원은 여수갑, 그리고 김 의원은 여수을 지역구입니다. 주철현 의원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냐. 이것을 수사권 분리의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답을 드리죠.
공수처 출범한 지 이제 2년 차입니다. 1년 동안 인력 구성도 한참이 걸렸어요. 이제 2년 차를 맞았고 공수처 인력이 굉장히 미니 사이즈입니다. 검찰지검 밑에 한 개 지청 수준이에요. 검사 25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인력도 좀 보강해주고 법을 좀 바꿔서 2년 차에는 성과를 낼 수 있게 팍팍 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회재 의원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되면 경찰권이 비대해져서 경찰 파쇼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 동네 살고 있는 주철현 의원 말을 들어보면 경찰 파쇼는커녕 수사권 조정하고 나서 뭐 별 성과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파쇼가 우려가 되면 답이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거나 또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을 만들거나 경찰이 아니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분산시켜서 여기에 수사권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 반대하는 의원이 있죠. 조응천 의원, 대구 출신인데 지역구는 경기 남양주 갑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검언개혁을 지금 꺼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십니까? 효과적이냐? 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가지고 중수청에 주겠다. 근데 이게 중수청이 뭐냐? 검찰만 피하면 된다는 건데 근데 중수청장 임명 과정이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의 여당 둘, 여당 아닌 당 둘. 정당에서 추천 안 하면 열흘 내에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이걸로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야당의 비토권이 봉쇄되는 거죠. 하나의 사나운 사냥개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법을 만들어 놓고 청장 후보 추천위원을 왜 추천을 안 합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그 시한을 설정했던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한다는 것은 출범을 막겠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것이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또는 경찰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든 어느 기관에 맡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추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갖지 말고 나눠서 분산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언급한 이 3명의 의원, 조응천, 김회재, 주철현 의원,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3명 다 검사 출신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대전지검, 중앙지검 거쳐서 부산고검,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했었고요. 김회재 의원은 서울 동부지검 거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 거쳐서 광주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까지 했던 검사장 출신입니다. 또 한 명, 주철현 의원은 대전공안과장을 거쳤고요. 서울지검 특수일부장을 했습니다. 공안부 특수부를 두루 고쳤고 이거 굉장히 힘있는 부서죠. 그리고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그리고 대검 강력부장까지 지냈던 검사장 출신입니다. 법에는 검사 동일체라는 조항이 사라진 지가 오랜데 과거 검사 출신들이 정치인을 하면서도 검사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비판 여론이 세지니까 주철현 의원이 오늘 아침에 본인의 페북에 본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안에 찬성합니다. 진작 좀 찬성하시지. 다만 수사권을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많고 중대범죄와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사법적 재판 절차이므로 법무부 산하의 법률가와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수사기구를 신설해 담당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건 역시도 제가 아주 가볍게 해법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사권을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에 몰아주는 건 문제가 많다. 수사기관 중에 상명하복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도 있습니까? 검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이 법조문에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에 두는 건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검찰에 두는 건 괜찮고 경찰로 이관하는 건 문제가 됩니까? 중대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사법적 재판 절차다. 이거는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건은 사법적 재판 절차고 어떤 거는 아닙니까? 아마도 경찰에 맡기면 안 돼. 법률 전문가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뒤에서 나옵니다. 법무부 산하에 법률가와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수사기구를 신설해서 담당시키는 게 맞다. 오케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특별수사청이 바로 주철현 의원이 얘기한 이 방식을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법무부 산하의 전담 수사기구.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법안에 보면요.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수사청은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지금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의 전담 수사기구, 바로 이수진 의원의 특별수사청이 그 법안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소속이 어디냐만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겁니다. 결론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안에 찬성한다라고 쓰셨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